네, 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노트북을 한 대 더 구매를 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은 영상 편집 전용 노트북이고, 이 노트북은 일반 문서 작업과 간단한 게임 살짝 돌려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외형은 그냥 아주 똑같은데 가격은 1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 이유는 노트북 안에 탑재되어 있는 부품의 스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노트북을 구매할 때 정말 필수로 딱 알고 있어야 될 정보들만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영상만 풀 시청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노트북을 직접 찾아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노트북 구매 쉽게 한다, 아이가! 자,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할 때 제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CPU는 어떤 게 들어가 있고 램은 몇 기가고 또 저장 공간은 얼마에 아주 여러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뭐가 뭔지 몰라서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트북의 성능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CPU입니다. CPU는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노트북의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머리에 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CPU는 제조사에 따라서 인텔과 AMD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인텔의 코어 i 시리즈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i 시리즈는 i3, 5, 7, 9으로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숫자가 클수록 고성능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등 가벼운 작업이 목적이시라면 i3를, 영상 시청이나 약간의 게임을 하려는 목적이시라면 i5를, 그리고 저처럼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등을 하신다고 하면 i7을, 이렇게 3개의 CPU를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코어라는 용어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코어는 쉽게 말해 일을 하는 사람 한 명을 뜻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코어가 많을수록 일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니 시간당 작업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2개의 코어를 적용시킨 듀얼 코어 혹은 4개의 코어인 쿼드 코어 등 코어를 여러 개 적용시킨 제품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고성능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시라면 듀얼이나 쿼드 코어 정도면 충분하니까요. 쿼드 코어를 기준으로 잡고 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램입니다. 램은 노트북의 속도를 결정짓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램은 작업 공간, 즉 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책상이 이만큼 넓으면 여러 가지 일을 여기저기 다 벌려놓고 빠르게 업무를 쳐낼 수가 있지만 만약에 책상이 좁아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놓고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 보면 램 용량이 낮은 모델들은 웹사이트를 여러 개를 띄우거나 혹은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했을 때 그만큼 렉이 걸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램 용량이 더욱 높은 모델을 구매한다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그리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램 용량을 사용하시는 목적에 맞게 추천을 해드리면 최소 4GB 이상은 사용해 주셔야 일반적인 노트북을 사용하는데 크게 버벅거림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게임도 즐겨하는 편이다 라고 하신다면 최소 8GB 이상의 램을 꽂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영상 편집을 하신다거나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16이나 32GB 이상의 램을 추천드리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용량은 정말 최소한의 용량이고 가능하면 램 용량은 조금 넉넉하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추가로 램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노트북이 많다 보니까 노트북 구매 후에 사용을 해오시다가 나는 램 용량을 늘리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때 용량을 늘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앞서 말씀드린 CPU에서 명령이 전달되면 그래픽 작업을 처리하고 디지털 신호를 영상 신호로 바꿔서 모니터로 전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픽의 성능이 좋아질수록 해상도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고르실 때는 모델명과 등급 그리고 몇 세대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우선 엔비디아의 지포스 제품이 가장 보편적인 제품이라서 해당 모델로 예를 들어 보면 제 영상 편집용 노트북에는 GTX 1650 모델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GTX는 고급형 등급을 뜻하고 앞에 두 자리 16은 해당 모델의 세대를 뜻하는데요.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성능이 더욱 우수한 모델이겠죠. 그리고 뒤에 두 자리 숫자는 성능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자, 그래서 GTX 1000번째 라인업인 10번째 세대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1050 모델이 간단한 문서 작업이나 영상 시청 등 가벼운 작업을 할 때 적절한 스펙이라면 1080 모델은 고사양 게임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50과 1080 사이에서 본인에게 맞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장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장 장치는 HDD, 하드디스크와 하드의 여러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SSD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아주 극명합니다. SSD는 하드에 비해 크기가 더욱 작지만 내구성은 더욱 강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작다 보니 노트북에 탑재하기가 더욱 용이한 거죠. 또한 소음도 적고 전력 소모가 적어서 배터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하드에 비해서 SSD가 더욱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SSD는 256GB 정도로 꽂으시고 2차로 하드디스크 1TB를 꽂아서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노트북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보았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하기 힘드신 부분들은 없으셨죠?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어떤 모델을 구매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와라는 사이트에서 가격 비교해보기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요거 절대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요렇게 노트북 상세 검색에서 제조사는 저는 삼성 구매할 거고 CPU는 i5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최신 세대까지는 아니어도 되고 10번째 세대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메모리 램은 8GB, 저장 공간은 기본 SSD가 선택될 거라 무난하게 256GB 선택할 수 있게 요 범위 선택해 주시고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으로 해서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선택한 사양들로 다양한 노트북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만 내려와서 저는 이 제품 중에서도 SSD 256GB에 하드디스크 1TB가 추가로 탑재되어 있는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하나씩 다시 보면 15.6인치 디스플레이에 인텔 i5 10번째 세대 CPU의 쿼드코어 그리고 메모리 용량은 8GB에 저장 공간은 256GB의 SSD 그래서 마지막 가격은 941,83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트북을 구매할 때 내가 원하는 스펙을 딱 결정하셔서 가격 비교해보고 마음에 드는 가격에 구매하면 제일 좋은 거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노트북 구매의 가장 기초를 말씀드렸고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아래에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토대로 두 번째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그럼 모두 알뜰 구매하세요 여러분. 안녕! 아이가